지난주에 이렇게 위생 배관 도면을 이제 확대해서 조금 봤죠. 하여튼 실제의 어떤 그 시공은 이런 도면의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제 도면을 만드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여기 건축 도면, 토목 도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제 뭐 토목 도면이라는 것은 이제 뼈대를 세우는 거.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제 건축 도면이 벽을 이렇게 이제 벽 세우고 칸막이 하는 거 이런 걸 다 완성해 놓으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설비 도면을 또 추가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각 좀 더 상세한 것들은 옆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조로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그려놓는 방법을 취합니다. 지금 앞에 했던 것은 아파트 설비 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했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어떤 공연장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연장이라 하면은 이제 상당히 말하자면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는 이렇게 중복되는 게 계속 있죠.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리는 말하자면 도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이제 공연장 같은 데서는 그 전체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건물의 도면 이래 되면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기타로 해가지고 이제 도면의 전체 매수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어떤 공사가 있다고 치면은 도면의 수가 한 말하자면 백과사전 두께로 해서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도면마다 이제 번호를 다 붙여놓죠. 여기 이제 보통 요건 이제 M이라 붙은 것은 기계 도면입니다. 기계 설비 도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M으로 붙어가지고 쭉 있는 이런 도면들이 이제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단 기계 도면의 목차로서 쫙 적어 놓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걸 이제 참조를 해서 시공에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기계실 확대부터 해서 뭐 옥상층 공조 배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면 검토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도면들 하나하나 다 보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시공이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면에서 줄을 하나 잘못 꺼서 해놓으면은 거기에 줄을 따라서 엉뚱한 배관이 생긴다든지, 줄을 뭐 어떤 줄을 빼버리면은 어떤 닥트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도면에는 이런 그 기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닥트도 공기가 흐르는 닥트인데 이것이 이제 무슨 용도냐에 따라 가지고 뭐 급기, 환기, 배기, 외기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말하자면 급기 닥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엑스포를 그냥 실선으로 해놓으면은 위로 가는 것이다, 공기가. 또 이 점선을 해놓으면 하향이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방향까지도 다 상세하게 이제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방향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싶을 때는 그냥 선으로 이렇게 합니다. 선으로 이것이 극히 닥트다. 근데 선으로 했을 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요거는 SA, RA, EA 있어가지고 급기하면 supply air, 환기하면 return air, 배기하면 exhaust air 이런 식으로 해서 약자를 다 붙여가지고 그 라인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OA라고 하면 이것은 out air 해서 OA라고 써놓고, 또 이제 덕트가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또 그러고 디퓨저라고 하는 것은 실내에 공기를 뿜어주는, 말하자면 제일 말단이죠. 또 레지스터 그릴 이런 말은 똑같이 이제 실내로 뿜어주기나 혹은 실내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기나 하는 그런 입구 혹은 출구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데는 라인 디퓨저라고 쓰는데, 디퓨저가 공기를 이렇게 실내로 불어 넣어주는 출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크게 실내에서 보이면은 미관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잘 보이지 않게 이제 소위 길이 방향으로 길게 이렇게 슬로트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라인 디퓨저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종류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거의 모든 기술자들이 비슷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도면에는 이렇게 해서 기호 설명 혹은 법례라고 해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악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여기 소음기, 가열콜, 호범, 챔버, 터닝 베인, 뭐 캔버스, 터닝 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공기 통로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유동 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그 공기가 아주 이렇게 말하자면 90도를 스무스하게 지나가게끔 이 덕트 안에다가 날개를 넣어줘요. 그래 되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터닝 베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캔버스형, 이건 이제 진동이 있는 쪽 같으면은 이게 보통 덕트는 이렇게 얇은 철판을 접어서 만들죠. 그래서 하여튼 덕트의 한쪽 끝은 어쨌든 송풍기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송풍기는 진동이 항상 있죠. 그래서 이게 소위 고체로만 계속 연결되면은, 소위 철판과 철판으로 계속 연결되면 진동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중간에다가 덕트와 덕트를 이을 때 이렇게 고무천 같은 걸로 이어줍니다. 그런 것을 캔버스 이음이라고 합니다. 보면 이제 풍량 조절 댐퍼, 이건 뭐 볼륨 댐퍼라고 되어 있는데 VD 해가지고 이제 댐퍼는 하여튼 이게 풍량을 소위 유동 면적을 제어하는 거죠. 그다음에 방화 댐퍼, 이런 것은 이제 방화 댐퍼는 뭐냐면은 불이 난 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역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소위 재난 방지 차원에서 법적으로 이런 방화 댐퍼는 많은 곳에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화 댐퍼는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저 댐퍼를 이제 평상시에는 열어 놓도록 스프링으로 이렇게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그 말하자면 그는 끈이 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온도 올라가면 그 끈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댐퍼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종류에 대해서 기호 설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흘러가는 관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물도 온수가 있고 중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같으면 뭐 냉매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온수 공급이라고 하면은 hot water supply 이런 식으로 해서 HWS 이렇게 써놓고, 또 중온수 공급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온수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 80도 정도를 이야기하고, 중온수라고 하면 한 50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제 용도에 따라서 서로 이제 다른 데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온수 하면은 뭐 mid temperature water supply 이렇게 해서 MTWS라고 적어놓고, 뭐 팽창관 하면은 뭐 expansion pipe 이런 식으로 해서 E라고 적어놓습니다. 냉매는 refrigerant gas 해서 RG라고 표시하고, 그다음에 냉매 액관 같으면 refrigerant liquid라고 이제 표시를 하죠. 이 방을 만약에 설계를 했다면은 이 방 설계도를 보면은 냉매 가스관과 냉매 액관이 다 그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증발기죠, 여기가. 그러니까 증발을 위해서 이 건물 뒤에 있는 실외기로부터 액체가 들어오겠죠. 액체가 들어오면은 액체관이 필요하죠, 냉매관이. 그다음에 이제 그 액체가 이 증발기에서 증발을 하고 돌아갈 때는 가스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에 냉매 가스관을 통해서 또 돌아가는 겁니다. 또 이제 글자를 이제 뭐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간략하게는 이렇게 포인트를 이용해서, 포인트가 이제 소위 1점 쇄선이죠. 2점 쇄선, 3점 쇄선인데 하여튼 급수관, 급탄관, 환탄관 이런 식으로, 급탄관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물이 이제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면 환탄관 하면은 이것은 목욕물이 아니고 사실은 난방 코일에서, 난방 코일이라는 것은 바닥 난방할 때 보통 뭐 한 60도 정도의 물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식어서 한 45도쯤 돼서 돌아가겠죠. 그 돌아가는 쪽의 관을 환탄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배수, drain. 그다음에 오수관. 오수는 sewage라고 그러죠. SEAWAG, sewage라고 그러죠. 오수관에서 S라고 되어 있고, 통기관은 뭐 이제 뭐 V라고 써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뭐 주방 배수관 같으면 KD, 그건 키친 드레인의 뜻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그 이제 관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배수관, 뭐 시상수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도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 간접 배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배수할 때 우리가 손 씻은 물은 청소한 물은 배수관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말하자면 세면대에서 물이 그냥 대기 중으로 그냥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 밑에 접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접시에 모여서 또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역류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는 관이 있는데 이제 그런 관들을 간접 배수로 합니다. 오케이. 또 밸브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게이트 밸브, 글로브 밸브 해서 솔레노이드, 가마 밸브, 체크 밸브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다음 시간쯤 돼서 여러분한테 이 설비용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동 밸브, 차압 밸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여기도 플렉시블 이음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물이 흐르는 것은 파이프죠. 파이프인데 또 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 물에 가압하기 위해서는 펌프가 필요합니다. 펌프도 역시 진동을 주죠. 그러니까 그 펌프의 진동이 파이프를 따라서 계속 전달되지 않도록 중간에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있고 배수구,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속에 있는 찌꺼기가 걸리도록 되어 있는 망이죠. 그 망이 이제 요 파이프 중앙에 설치되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수시로 빼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찌꺼기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빼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CO라고 쓰는 것은 클린 아웃 해서 청소구, 모든 파이프도 이제 청소를 바깥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전혀 할 수 없다면은 뭐가 하나 걸렸다 하면은 이게 아주 난감하죠. 특히 이제 매립 배관, 벽 속에 매설된 그런 배관일 경우에는 그 배관이 중요 배관인데 막혔다 하면은 문제가 많죠. 배관 하나 갈라니까 주위를 다 뜯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배관 내부를 이제 보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소재구 혹은 청소구를 만들어 둡니다. 하여튼 여기도 아주 굉장히 많은데, 파이프 앙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파이프 자체적으로도 중량이 있죠. 그리고 그걸 그냥 펌프에서만 쥐고 있으면 펌프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파이프도 이렇게 다 천정을 해서 고리를 해서 걸어둡니다. 그런 걸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을 앵커라고 하죠. 뭐 신축 이음이라고 되는데, 이건 신축은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플렉시블 이음입니다. 뭐 가스 메타, 뭐 하여튼 여기 뭐 급수, 급탕, 메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건물을 짓는데 사용된 장비, 소위 이퀴프먼트에 대해서는 또 이런 사양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는 냉온수기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냉동기죠. 즉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냉각탑, 그다음 보일러, 그다음에 팬 코일 유니트. 그러면은 그것들의 냉온수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가스 직화식이고 냉난방용이고 냉방 능력이 150 USRT. USRT가 뭔지는 여러분 다 배웠을 거예요. 난방 능력은 뭐 45만 3천 킬로칼로리 per hour. 냉수 온도는 입구가 27도, 출구가 26도. 요건 좀 차이가 좀 적은 24도. 그다음에 온수 온도는 입구 30도, 출구 31도. 유량은 뭐 냉온수의 경우에는 4리터 per minute, 냉각수는 6리터 per minute, 연료는 가스를 쓰는데 시간당 53.8 노말 메타 삼성을 쓰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은 12kV 암페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규격은 말하자면 요 냉온수, 소위 요 냉온수기를 구입할 때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냉온수기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냉각탑. 여기도 보면은 냉각탑 하나를 주문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이 규정해 줘야 될 것이 많습니다. 냉각탑에는 송풍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말하자면 뜨거워진 물이 냉각탑까지 가서 그 이제 식어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은 거기에 연결되는 말하자면 물의 온도, 들어가는 온도가 몇 도고 나오는 온도가 몇 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는 얼마고 크기는 얼마 되고. 여기부터 뭐 크기를 보면은 이것은 뭐 두 개 있는데 요 위에 걸 보면 뭐 2.59m, 3.6m, 3.5m 그런 식으로 이제 크기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보일러도 어떤 보일러인가 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뭐 LNG를 사용하고 사용 압력은 10바 정도. 그다음에 전격 증발량은 500kg per hour, 0.5톤, 0.5 보일러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팬 코일 유니트 같으면은 그것도 온갖 사항들을 또 다 적어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이제 말하자면 숫자 하나하나를 다 봐서 이제 적정하게 운전되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위 말하자면 기계 도면의 앞에 범례 하여튼 그림 설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기자재, 중요 기자재의 이제 설명이 있고, 물론 이런 데 들어가는 뭐 밸브나 아주 이제 소형 있죠. 소형 그런 것들은 여기에 크게 적진 않습니다. 뭐 파이프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뭐 케이스 몇 번 기준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놓습니다. 이건 이제 난방 배관인데요. 아파트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 하나를 보면은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방바닥을 거쳐가지고, 방바닥도 이때는 뭐 하여튼 방이 많을 테니까 하여튼
거쳐가지고 다시 리턴돼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몇 개? 하여튼 이게 몇 층이지? 20층이야? 몇 층 돼 있지? 21층이요. 20층.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같으면 이것이 20층에 네 개 같으면 80세대죠. 그런 세대에 이 지하 쪽에서 아래쪽에서 이제 소위 난방용 온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 온수가 공급돼 가지고 하여튼 어느 층이든지 다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로 이제 배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두 개로 나눠 놨죠. 하층부, 상층부. 이거는 왜 나눠 놨나 하면은 20층이 되면은 한 100m쯤 되죠. 실제 높이가. 그렇죠? 그런데 보통 파이프의 최대 내압이 10기압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제일 위에 있는 물이 내려올 때는 이 아래쪽에 오면은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파이프가 파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 그러고 이걸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눠놓지 않으면은 아래쪽에서 올라갈 때 너무 큰 구경의 파이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제 반으로 쪼개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뭐 하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한다. 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쪼개서 해도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위 엔지니어의 판단이죠. 어떤 식으로 난방하겠다 하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대학 졸업해서 한 1년쯤 있으면은 이런 도면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도면을 그린다는 뜻은 단지 이 도면을 이제 제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파이프 사이징. 하여튼 너무 확대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은 이제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밸브가 있고 그다음에 플로우 메타가 있고 여기에 밸런싱 밸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밸런싱 밸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량을 제한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내가 고층부와 저층부의 난방 불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죠. 부력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여기에 이런 유량 제한 장치를 둔 것이 난방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하층부에는 똑같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유동 저항을 줬는데 유량이 작게 돈다 했죠. 상층부에는 유량이 많이 가고. 그래서 실제 아파트에서는 이런 상층부에 유량이 많이 가지 않도록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일정 유량만 흘러가라라고 이제 세팅할 수 있는 밸브를 둡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정유량 밸브라고도 하고 정유량 밸런싱 밸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일정 유량만 소위 어느 층이든지 주어진 유량만 통과하게 이제 밸브를 하나씩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는 80개의 그런 밸브가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은 관이 4개가 있는데 요 4개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렇게 익스텐션 해서 숫자를 나열해 놨죠. 그래서 요거는 제일 먼 것은 이게 숫자가 50일 걸. 잘 모르겠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네. 하여튼 요 관은 50mm 관, 둘째 관은 40mm 관, 세 번째가 25mm 관, 요것도 25mm 관, 이런 표현입니다. 요런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는 50, 50, 50 전부 다 이제 굵은 관들이 이제 뭐 올라오거나 내려오거나 그렇게 돼 있고 이 지하층에서 다 모여서 나갈 때는 이게 80, 80, 80, 8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관경이 25mm부터 80mm까지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데서는 이제 너무 큰 압력 차이가 벌어지면은 과도한 유량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압 밸브라는 걸 또 여기 또 다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밸런싱 밸브가 또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동간에 이제 각 층간의 유량도 같아야 되지만은 동간에 소위 동이 아니라 이 라인과 이 라인 간에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4개 라인이 있는데 그 4개 라인 간에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4개 라인 전체에 들어가는 온수의 량도 일정하게 어느 범위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기술적인 사항들이 여기에 다 표현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것도 또 좀 복잡죠. 이것은 이제 오배수 및 환기. 아파트의 환기라고 하면은 물론 이렇게 거실 뭐 이런 데도 환기가 돼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실까지 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사용 면에서 아파트 거실에는 사람이 하루 종일 있질 않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뭐 우리도 그렇지만 창을 열죠. 문을 좀 열고 출입문도 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에 있는 오피스 빌딩 같이 사용 시간은 길면서 확 막아놓는 타입이 아니에요. 사실 뭐 이런 우리 지금 교실에도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죠. 꽉 차면은 환기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서는 거실 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화장실과 욕실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실내에 있는 공기가 화장실을 거쳐서 옥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빠져나가면 이제 뭐 냄새가 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배수도 각 실에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배수가 돼야 되고 오수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또 밖으로 나가줘야 되겠죠. 오배수가 밖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염된 공기는 옥상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건 욕실 천정에 붙어 있는 팬입니다.
요 팬은 어떻게 설치하며 어떻게 연결됐다 하는 것이 다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기 보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글자가 뭐지? 댐퍼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역류 방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댐퍼입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이게 이제 층별로 여기 뭐 1층부터 20층까지 꼭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이 닥트의 출구가 저기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는 이제 보통 바람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환풍기가 달려 있는 것이 보통이고, 일반적인 날씨는 괜찮은데 이제 구전 날씨에는 이게 모든 공기는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죠. 그런데 이제 구전 날 각 실마다 각 층마다 어떤 층은 문을 열어놓고 어떤 층은 문을 닫아놓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 되면은 바람이 좀 부는 날 창문을 열어놓는 집의 압력은 커요. 그러면은 그 바로 아래층은 문을 그냥 적당하게 열어놔서 많이 안 늘어서 그러면은 위층보다 아래층의 압력이 낮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냄새가 옥상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역류 방지 댐퍼를 달아 놓습니다. 한쪽으로만 공기가 나갈 수는 있고 들어오지는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만약에 설계 때 요거를 빼버리면은 이제 다 지어놓고 나서 민원이 막 들어오겠죠. 또 뭐 이런 것도 이제 소위 잘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좋은 제품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흉내만 낸 제품 같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화장실, 욕실 배기가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된 이 소위 덕트, 대형 닥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해서 이 밖으로 해서 소위 아파트 옥상을 통해서 이제 오염된 공기가 나가도록 되어 있고, 여기 재료에 보면은 뭐 벌레막이라고도 써놓은 겁니다. 이쪽으로 뭐 매미나 모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여기 이제 소위 뭐 방충망으로 다 적어 놓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세하게 많은 것들을 설계도에 다 이제 기재한다는 뜻이죠. 여기 이제 보면은 요 관이 두 개가 이제 소위 입상 그 수직관들에서 다 모여 가지고 내려오는데, 뭐 각 관들은 여기서 보면은 D라고 해놓은 것이 숫자가 얼마야? 안 보인다. 50이야? D가 50이고 S가 200이야. 그러면 이건 스웨이지, 소위 스웨이지관은 직경이 200이고 드레인관은 보통 일반 잡수, 일반 배수는 직경이 50mm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직경을 뭐 여기다가 적어 놓는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뭐 100, 뭐 25, 뭐 101에 적어 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직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직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직경이 내경이냐 외경이냐 아니고 그 이제 규격에 따라서 이제 뭐 관 두께 이런 것 때문에 다 뭐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은 KS에서 25라고 그러면은 25관 하면은 뭐 직경이 내경이 얼마, 외경이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고 했죠. 오케이. 하여튼 요 도면 한 장에 많은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에 있는데 설치 안 해서 하자가 난 것은 이 시공했는 사람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이 도면을 잘못 그렸을 때는 그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짓는 사람 소위 오너가 있죠. 아파트 뭐 입주자 대표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하고 설계 회사가 또 있어요. 설계 회사가 이제 말하자면 현대건설이라는 시공회사 외에 설계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회사 뭐 그다음에 이 집 주인 그다음에 시공자 이 사람들이 이런 도면을 갖다 놓고 토의를 하면서 도면 검토를 쭉 해가지고 이제 시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도면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시공자 책임이지만 도면 자체가 원리상 틀렸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악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뭐 공연장 덕트 평면도인데 덕트가 이제 요 덕트에도 보면은 SA 하면은 supply air라는 뜻이고 1600 곱하기 6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 이거 천이지 이게. 하여튼 1m 곱하기 60cm의 사각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 이런 것은 90cm 곱하기 55cm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됐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축소관도 붙어 있고 이제 거의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죠. 리턴 에어 뭐 해서 쭉 해가지고 건물 실제의 천정에 이 덕트가 어떻게 배치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실제로 이제 이 덕트를 설치할 사람으로 봐서는 여기서 요거만 치면 말하자면 사각 덕트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런 큰 사각 덕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음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덕트를 시공하는 사람들은 이 도면을 봐서 여기에 이런 이음새, 뭐 이런 L자 이음새 이런 것들을 다 제작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앞에 것은 닥트였지만 요것은 이제 배관. 이제 어떤 뭐 여기가 실외기가 있고 여기엔 뭐 이제 냉매가스가 이제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회수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
길이를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요새는 뭐 하여튼 이렇게 그래 가지고 3차원 도면을 작성해 놓으면은 뷰 포인트에 따라서 어디가 걸리고 어디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설계하는데 에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것은 이제 기계실이나 전기실 우리 이제 뭐 모든 방에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환기를 하기 위해서 공기를 넣어주고 빼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계실이나 전기실에 이제 거기도 열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기를 넣어주고 여기서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또 이 불어넣은 공기는 이런 닥트로 해서 바깥으로 빼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식을 여기서는 아예 도면 수정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내부의 기류 분포가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소위 이게 뭐 뜨거운 공기라든지 혹은 냄새나는 공기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갇혀가지고 잘 못 빠져나와요.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공기를 넣어주긴 넣어줘요. 전에는 공기를 넣어주면서 닥트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보냈는데 공기를 넣어주고 여기서 실내에 팬이 있습니다. 충류 팬들을 이용해서 이 바람을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부에 말하자면 공기를 믹싱을 잘 해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공기를 빨아내주는 방법을 하겠다 해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 이 도면을 그린 기술자가 있겠죠. 그랬는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제 도면 검토 과정에서 사용자와 시공자와 그다음에 설계자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같이 그렇게 어느 부분에 소위 와류가 일어나서 와류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돌고만 있는 거죠. 안 빠져나가고. 그럼 그것은 좋지 않다. 그 와류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설계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변경되면 요 변경대로 시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이런 도면을 봐서 이런 이런 위치에 있는 공기는 못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기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기가 지금은 빈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기계실이니까 온갖 게 다 들어가죠. 펌프, 보일러, 뭐 냉동기, 뭐 공조기 이런 게 여기에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 기기들에 의해 가지고 막혀 가지고 공기 순환이 안 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게 순환 팬을 이용해서 뭐 한다 그렇게 설계 변경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요 다음 이쪽은 이제 주차장인데 이제 여기 보면 요 한 대 이제 쭉 이제 세울 수 있고 뭐 차가
뭐 이렇게 들어와서 뭐 하여튼 2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매연이 많죠. 그래서 이제 매연을 하여튼 지하 주차장에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느냐. 그래서 아예 여기서도 이런 충류팬을 이용해서 충류팬을 뭐 이런 자리에 달아가지고 충류팬을 이용해서 공기를 이렇게 유도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하여튼 그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예상되면은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것은 화장실 확대 배관 평면도인데 뭐 이것도 뭐 화장실은 앞에서 몇 가지 했기 때문에 뭐 상세하긴 하지 않겠는데 각 변기마다 그다음에 배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 중에서 어느 라인을 하나 빼먹었다. 그러면은 그 변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사전에 엔지니어가 이런 도면에 모든 것을 다 표시했기 때문에 시공하는 노무자들이 이걸 보고 그대로 이제 실현하는 거죠. 요 한양종합기술연구원이라는 것은 요 건물 뒤에 있는 건물이요. 뭐 HIT라는 건물 있지. 요 뒷건물 그지? 이게 원래 뭐 HIT가 MIT를 따서 M자를 I자로 바꿨다고 하던데 하여튼 HIT라고 이제 뭐 한양종합기술연구원이라고 이제 돼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기계설비 설계 도면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견학을 한번 갈까 해서 하는데 어떻게 견학 중에 카메라는 괜찮은가? 물어봐야 돼요. 오케이. 하여튼 지금 우리가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해도 여러분 졸잖아. 별로 실감이 안 나서 그렇거든. 그래서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내가 10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서 1시간 구경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견학하러 갈지도 모르는 바로 뒤 건물에 이제 그 기계 설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종합 건축 사무소에서 설계를 했고 이게 그 시공은 GS건설에서 했습니다. 주차 대수가 320대고 지하 2층, 지상 6층이고 한 200억 정도 이제 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일러가 2톤, 보일러 톤으로 2톤입니다. 무게가 아니고 저거는 흡수식 보일러가
360RT가 세 대가 있고 800RT가 한 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공조 방식. 중앙공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하층 이제 말하자면 지하층에도 있고 각 층마다 이제 공조실이 별도로 있어서 그걸 센터로 해서 각 연구실로 각 교실로 찬바람, 더운 바람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 설비는 고가 수조 방식. 하여튼 물통이 옥상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생용 물통이 27톤, 소방용 물통이 20톤, 그다음에 지하에 100톤이 저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는 연구동은 습식 스프링클러, 주차장은 건식 스프링클러, 뭐 전기실이나 발전기실은 할론 가스. 요거는 이제 습식이라는 말은 파이프에 항상 물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고, 건식은 유급할 때 물을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고, 자동 제어는 다이렉트 디지털 컨트롤 방식으로 되어 있고, 정화조는 접촉 폭기 방식으로 해서 오수를 다 모아가지고 저 지하에서 건물의 지하에서 오수를 다 모아서 아주 강한 송풍기로 해가지고 거기 공기를 불어 넣어줘서 오수를 한 차례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도 장비 일람표가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런 건데 도면 검토를 해서 개선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법례라고 해서 아까 뭐 이야기하던 그런 사항들이 이제 여기 뭐 독특한 게 몇 개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도면 보는 법에 대해서 일단은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흐름도인데 이 하계의 냉방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방이 이제 말하자면 뭐 교실 혹은 연구실입니다. 그리고 요 방은 뭐 교실 옆에 뭐 붙어 있는 다른 방이지만은 하여튼 공조실이요, 이게. 공조실 혹은 공조기실, 에어 핸들링 유니트가 있는 방입니다. 그 방에서는 찬물을 이용해서 찬 공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16도씨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실내에서 26도가 돼가 26도 된 공기는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찬물을 이용해서 찬 공기를 만드는데 찬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찬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냉동기가 있죠. 여기서 이제 흡수식 냉온수를 쓰는데 이것이 가스를 뗀다고 했죠. 그래서 요 찬물 만들어주기 위해서 흡수식 냉동기에서는 반드시 냉각탑이 필요하죠. 냉각탑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연구실에는 실내에 팬코일 유니트까지 있습니다. 팬코일 유니트가 있으면은 이것의 소위 AHU 용량이 좀 작아도 돼요. 그래서 팬코일 유니트에도 또 찬물이 여기서는 7도씨 찬물이 보내져서 12도로 리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이 각 층마다 한 20개 있고 전체로 봐서 한 100개 이상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난방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난방할 때는 뜨거운 물이 필요하겠죠. 뜨거운 물이 여기 공조기에서 공기를 가열시켜 주는 거죠. 그럼 더운 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더운 물은 이 흡수식 냉온수기를 역시 보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더운 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더운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가습을 해야 돼요. 각 실마다 적정한 습도의 공기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노통 연관식 전기 보일러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요 공조기에 전기를 직접 분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조 및 배기닥트 개통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잡하죠. 보통 이런 설계를 하는 데는 1년쯤 걸립니다. 물론 설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설계도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딱 그리자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땅 면적, 그다음에 법률 검토, 규정 검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데서는 왜 이게 냉온수를 썼느냐? 그냥 전기 모터를 쓰는 압축식 냉동기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법에 따라서 또 아예 냉수 열원을 얻는 방법이 정해진 겁니다. 기계실 하나에만 해도 확대 배관 평면도 해서 거의 새까맣죠. 하여튼 이것도 이제 확대하면 아주 이제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 아주 복잡한 도면들은 별도로 설명서까지 다 이제 붙여놓습니다. 열원 공급 흐름도, 그 다음에 열원 공급 흐름도 세부 상세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기 자체를 이야기해도 그게 기기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고 도면 이야기해도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데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도면이 이렇게 생겼다. 기기도 중요하다. 기기 좀 보면서 틈을 내 가지고 실제로 그 이제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견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마치겠습니다.